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오시기도 해요. 뭐 예를 들면 나는 항암할 때 변비가 너무 심하게 생기더라. 근데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순간은 그 다음 항암할 때거든요. 난 지금 변비가 안 나와서 똥이 안 나와서 죽겠는데 그럼 이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다음에 했더니 또 설사를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럼 변비약이 아니라 설사약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이걸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는지, 하나 먹을지 두 개 먹을지 아니면 며칠 먹을지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알아서 할 수도 있죠. 뭐 인터넷에도 많이 다 나왔으니까.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약간 미국 의료 같은 거죠.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이랑 원격 진료처럼 해가지고 약을 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값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건강관리 앱도 있더라고요. 미국은 확실히 그런 규제가 좀 날랄한 것 같아요. 자유국가다 보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딱 그냥 국민건강보험을 다 움켜쥐고 우리가 알아서 통제할 거야 하는데 부작용이 많죠. 대표적인 부작용이 그겁니다. 약이 늦게 들어와요. 어떤 항암제가 굉장히 좋아. 근데 이게 하나에 뭐 1,000만 원이라고 할게요. 한 번 맞는데. 너무 비싸잖아요. 그러면은 비급여를 처음에 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꼭 정부에서 이게 좀 효과 좋고 이제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 되겠다 싶으면은 야 우리가 400만 원에 해줄 테니까 그냥 급여로 들어가라 이러거든요. 그럼 제약회사에서 야 우리 이거 개발하는데 돈 엄청 들었어 400만 원 하면 마이너스야 이래요. 안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언제 들어오냐? 다른 데서 많이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아서 손익분기를 넘겼어요. 그때 들어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때는 400만 원에 팔면은 손해가 나니까 팔 수가 없는 거. 원가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. 원가가 사실 되게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. 뭐 개발비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, 유지비, 뭐 물류비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. 꼭 그걸 급여를 하겠다고 또 해요. 그러니까 물론 급여하면 좋죠. 여러 사람 혜택을 받으니까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약이나 뭐 없어진 그런 그 재료들이 많아요. 뭐 어떤 혈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개발해서 얼마더라 하여튼 뭐 한 5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야, 뭐 비싸게 받냐. 내가 로열티 다 포기할 테니까 5만 원에 팔자 했는데 허가를 그러니까 5만 원에 받은 거예요. 수가를 5만 원짜리 받았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5만 원을 옛날에 받으면 물가 상승은 반영 안 해주죠. 물가 2, 3%씩 오는데 1%씩 올려줍니다. 그러면은 20년 지나면 이게 너무 싸서 채산성이 안 나오게 되는 게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아니 이거를 회사에서 5만 원 받는다고 해도 회사가 그것만 벌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. 교수님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, 회사에서 생산 포기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, 외국 거에 있는 걸 훨씬 몇십 배 가격으로 들여와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죠? 근데 그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약값을 싸게 유지하고 있지 않냐, 좋잖아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은 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거예요, 제 얘기는. 근데 싸고 좋은 거 있으면은 뭔가 다른 쪽으로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게 넘어갔던 건데,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국영화 돼 있으니까 공기업이니까 철도 이런 게 싼데 사실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철도 놓는 걸 세금으로 해주는 거예요. 도로 만드는 걸 세금 해주고 유지만 공기업이 해주는 이런 구조가 많거든요. 근데 외국은 민간 기업에서 내 돈, 사기업 돈을 다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그걸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.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기업도. 그러니까 그 유지비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죠. 톨게이트 한 번 지나면 20만 원씩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본 같은 경우에는. 비슷하게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제약업계 아니면 의료기기 업계, 그러니까 의학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국책으로 하면 다 싸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난 지금 쓰고 싶어. 그러니까 뭐 일본 가거나 미국 가거나 싱가포르 가거나 그러는 겁니다. 돈 많은 사람들.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의료죠? 근데 요새는 워낙 빨리 약들이 개발되니까 뭐 췌장암에 약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루트로는 그 코로나 백신처럼 그 임상시험도 안 하고 했다가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부작용 생기는 게 있었잖아요. 그런 게 아니고 항암제는 다 임상시험을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약이 개발돼도 나오려면 10년에서 20년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약이 나왔다,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하는 건 이미 10에서 20년 전 이전에 개발이 됐던 거냐입니다.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약품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려고 순도 높이고 그다음에 부작용 관리하고 이런 걸 다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. 그러니까 FDA 승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FDA 승인 받으면 제일 까다로우니까 딴 데서도 웬만하면 승인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주지훈 배우가 했던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에서도 나온 얘기죠. 우리도 이제 사람 목숨에 돈 좀 씁시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. 너무 돈을 안 썼죠, 그동안은. 그러니까 싼 의료가 당연하게 생각하고, 근데 외국 한번 나가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. 무슨 면담 한 번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존스 홉킨스 같은 데서 내가 암 환자인데 진료 한번 보고 싶어요. 그러면은
60만 원입니다. 다른 검사 안 하고 진료만. 이게 그런 진료비를 워낙 낮게 정부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약값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식당과 그 장례식장입니다. 그렇게 되는 게 기형적인데, 그게 이제 중증의상센터라는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매출이 크니까 돈 엄청 버는 줄 아는데 순이익률 1%인가 2%인가 뭐 이래요. 근데 워낙 매출이 크니까 1, 2%도 엄청 큰 거죠. 근데 기업 단위로 보면은 1% 남기려고 이거 하냐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에서 삼성의료원을 찬밥 취급하는 게 그 원인인 거죠.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률 1% 나왔다 그러면 국가 경제 뒤집어지죠. 뭐 하는 거냐, 이재용 뭐 하냐,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. 어쨌든 그 1%도 장례식장에서 버는 거다. 그래서 저는 국가보험은 없어질 것 같고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